누가? 내가 내 사람한테 됐죠. 아니, 휘대 가고 싶은 생각 안 나고. 아니, 그냥 나가세요. 나가세요. 회장으로서 아니, 나가시라니까요. 회장으로 상벌이 얘기할 수 있잖아. 회장 가라잖아. 아, 미치는 거예요? 미쳤어. 아, 미쳤어요? 아, 미칩니까? 회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정당하게 한 가지. 아니, 나가세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들릴 테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시라니까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십니까? 연장. 안 되나? 뭐 여기서 안에 타고 이야기하지 뭐 지금 싸우리냐? 장관. 아니, 다음에 합시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저는 이제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황일봉입니다. 저희들 공법단체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80년 5.18 당시에 수많은 분들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또 수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단체 일이고요. 또 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민주주의를 계속 신장시키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법단체가 이 두 가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 지내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일, 그리고 역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 그리고 그때 희생당했던 5.18 유족, 부상자의, 공로자의 모든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 권한,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이 위임해서 이런 유공자들을 잘 섬겨달라고 하는 직책을 보여받은 회장 황일봉입니다. 혼자 했다고. 왜 비밀 왜 비밀 회의에 와서 있어 나가라. 뭐야? 비밀 모두 할 수 없어 나가. 뭐 때려버려. 아이 때려버려. 얼른 와 얼른 나가. 왜 경찰 불러. 얼른 경찰 불러. 당신 어디에 와 있어? 비밀 회의 여기는 나가려. 얼른 불러. 때려라. 때려. 얼른 나가.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당신 뭐야? 당신 뭐야? 경찰 불러. 경찰 불렀어. 불렀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럼 앉아있어. 불러. 나도 앉아있어. 그래. 불러. 당신 놓는데 얘기 강조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났어. 그냥 났다니까. 나도. 경찰 불렀으면 경찰 불렀으면 나도. 지금 여기는 다시 돌고 다 그만 들고 들어. 있으니까 당신들 여기들 뭐 들어왔어? 당신들은 호피가 아니라 내가 호피가 아니라 보니까 얼마 지금이라도 나도 나가세요. 안 들어왔어. 내가 했어. 그래. 나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네, 이번 5.18 부상자회에 상벌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추진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이사회에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점, 또 회원 의견 수렴 없이 4.19 공법단체와 함께 보수 성향의 중앙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점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격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의결했습니다. 회장님은 상벌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저희들 그 정관 상벌위원회 규정에 상벌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근데 그 5명은 반드시 회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벌위원 중에 2분은 회장의 지명을 받지 않는 소위 무자격자로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전사와 관계는 저희들 2023년 총회 자료집에 이미 나와 있듯이 2023년 이전 2022년 12월 11일에 저희들이 사적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국군과학통합병원이 제 사적지에 속해 있어서 저희 회원들 150명과 함께 80년 당시 광주에 진화군으로 참여했던 지대장 박성현 대위님을 모시고 소위 광주에 진화군으로 왔던 특전사 대원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요약하자면 광주에 부당한 명령으로 광주에 왔다. 와서 보니까 형제 부모들이 있는데 부득이 명령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죽을 쩔졌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많은 그때 당시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던 것 때문에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소위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잘못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니까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고 있는 줄 몰랐다. 이제 우리 계엄군도 일종의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로서 우리가 보듬고 안고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 뒤에 1년 행사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7일 날 소위 위더스 클럽, 위더스 결혼예식장이라고 있잖아요. 과거에 경복궁인가 이렇게 광천동에 거기서 500명 회원 가운데에서 모아놓고도 지금 2022년 송년이지만 2023년에는 우리가 5.18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고 또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이렇게 수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엄군도 다 우리가 품에 안고 나아갑시다라고 호소해서 박수도 받았고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거쳤고 이와 같은 일이 제 회장이 있을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2010년도에도 우리 유족회 부상자의 공로자의 이 회원들 230명이 광주에 진학군으로 왔던 3공수, 5공수, 7공수 그 다음에 20여 사단까지 다 방문해서 화해와 감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의 길로 이미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공법단체가 오로지 공적인 일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사적 이익을 반대하는 황일봉 회장을 핑계 아닌 핑계로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도 제가 드렸지만 그날 상벌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당일날 위원장도 모르고 부위원장도 모르는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종호가 아침에 가서 9시 반에 급히 좀 보자 해서 봤더니 그때서 오늘 상벌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물었는데 소집권자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니라 이종호예요. 이종 소집권자가. 그래서 뭐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어? 했더니 이제 그때 봐서 황일봉 회장 징계권이다 라고 보여주고 도장을 찍어달라 한 거예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벌심사위원회 조수위원장도 본인이 소집한 거 아니고 부위원장도 본인이 소집한 거 아니었다 그 말이죠. 전부 이종호가 이렇게 개입해서 황일봉 회장을 징계만 해야만 자기 사적 이익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아야 욕하지 마라. 아이 꼬마야. 저 얘기 신발라마 네가 먼저 욕했으니까 나도 욕해. 응? 땡! 고무 새끼야. 이게 애미애비더니 5.18 부상자회가 한 명의 특정 회원이 단체를 운영하고 회장님은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5.18 부상자회를 한 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정말 파장이 커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분도 지금 저한테 궁금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인터뷰를 합니까?
그 사무총장이니까 아니면 저 반대하는 징계를 담당했던 징계위원이니까 선거위원이니까 아니면 이사회를 10월 5일 날 소집해가지고 황열봉 회장 자격정지를 시켰던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인터뷰했다면 제가 또 이해를 가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종호가 인터뷰를 해서 저를 공격합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뉴스평에서도 왜 이종호와 인터뷰를 했는가?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야 할 일이죠.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종호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고 이종호 지시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럼 황일봉 의원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했냐? 이때까지 이렇게 이런 이사들하고 다 짜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심지어 격리 직원을 동원해서 자기의 딸과 자기 딸의 통장을 저희 공군 통장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후원금 등등을 교묘하게 빼가는 이런 수법으로 회계 질서를 어지럽혀서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공법 자체는 오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회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 기본 업무인데 이런 업무는 전혀 무시하고 그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한다거나 후원금을 빼돌린다거나 공군 횡령 업무상 배임을 하는 도구로 공급단체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일련의 과정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종호라는 그런 사적 이익 추구자를 이 조직에서 완전히 폐지시키기 위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깡패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시골 자식이 뭐. 개인적으로 착복, 횡령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후원금을 약 1억 3,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으며 채용 비리 의혹까지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예, 그거 다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날 겁니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이사의 의결도 없이 회장의 승낙도 없이 금년 6월 달에 광주 서구 계수로 75번지에 5.18 무료 급식소를 본인이 만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한 후원금 카드에서 무려 7,200만 원을 급식소를 만들기 위한 임대료, 시설비, 그 다음에 자재, 여러 가지 식자재를 본인 임의대로 다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5일 날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이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사의 의견을 거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앞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여기 지금 저희들 사적 채용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사로이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후에 밝혀질 일이고요. 저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종호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속속들이 앞으로 사법당국에서 처벌을 받을 거라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일단 시청자 되신 분들한테 공법단체 5.18 부상자가 이종호 개인의 사적 이익을 저희들이 제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저희 5.18 공법단체, 부상자의 공법단체는 정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싸우다 돌아가신 5.18 영령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에 주신 힘을 바탕으로 이런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5.18 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저희들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시간이 고맙습니다. 예.